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6%가 넘는, 전년 대비 6%가 넘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물가 상승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우리 애청자님들도 생활 속에서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물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결국 주식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불어넣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제가 또 꺼내느냐. 최근에 제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당혹스럽게도 식대가 올라간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주식 시장을 보는 색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힘차게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의도 식당가에 식사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의도가 좀 비싸요. 여의도의 밥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8,000원이 기본 가격이에요. 이제 여의도 외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면, 야, 정말 비싸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해장국을 먹고, 얼마요? 하고 계산했더니 9,000원 내세요. 아이고, 며칠 만에 1,000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식당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와,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구나. 자, 이것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자, 그날 제가 집에 와서 우연히 여러 가지 커뮤니티 글들을 보다가 이 동네에 있는 어떤 순대국밥집에 이 순대국밥 가격표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가게는 이제 우리는 몇 대 순대국밥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래됐다는 것을 강조하시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 후반 그때부터 해서 1962년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흥미롭게 좀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식대가 올라가는 것하고 얼추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1962년엔 30원, 1970년엔 1,000원, 100원, 1,000원이 아니고 100원입니다. 73년에 200원, 80년에 600원, 7년 만에 3배나 뛰었어요. 82년에 1,000원, 88년에 2,000원, 6년 만에 2배. 엄청 뛰었네요. 2004년에 4,000원. 그래도 이건 10몇 년 만에 2배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5,000원이었다 하는데, 최근에는 아마 또 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워낙,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데 왜 순대국밥이 나오고, 이게 주식시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위아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종합주가지수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으로 계속 생각되어 왔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89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종합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왠지 저런 모습이 순대국밥집하고도 순대국밥의 어떤 그 가격하고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를 드릴 때 88년에 순대국밥이 그 가게가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2004년에 4,000원이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순대국밥을 4,000원 또는 2,000원으로 돌린다면 그 순대국밥집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미어 터지거나 바글바글 하겠죠. 또는 재료값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망하거나 팔면 팔수록 적자겠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 이 가격으로 순간 뭐 강제로 누군가가 떨궜다 하더라도 바로 순대국밥은 정상 가격, 지금의 어떤 합리적인 그 가격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비슷한 개념을 주식시장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 보도록 해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지금 3,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2,000포인트, 1,000포인트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가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 고버스 순매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로 지금 만약에 3,000에서 2,000으로 뚝 떨어졌다. 혹은 작년처럼 1,000포인트대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순대국밥 가격이 4,000원, 2,000원으로 돌아간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싸질러 매고 주식시장으로 또 바글바글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여기 가면 정말 빨리 회복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돈을 싸질러 매고 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주식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생뚱맞지만 순대국밥이 2,000원이다. 여러분들 좀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레토르트 즉석식품 순대국밥도 2,000원은 안 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 1,000포인트 말이 될까요? 왜냐? 우리가 수십 년의 역사 동안 시장에서 기업들은 가치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쌓여서 그 이익을 유보하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그리고 회사가 인플레이션 속에서 매출 파이 자체도 커져갔잖아요. 순이익도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는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여기 이제 제가 가상의 BPS라고 써놨는데 요거 이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분석 자료죠. 이제 주가 지수를 시장 PBR로 나누면 시장의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상의 BPS 추이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시장의 BPS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가치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가치 수준에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이죠. 순대국밥이 2,000원 가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매출, 기업의 자산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순이익 등등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 자, 명목 GDP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시장을 분석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분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세미나에서 종종 이용하는데 시장의 어떤 추이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목 GDP란 게 뭐냐면요. 자, 실질 GDP.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입니다. 그런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 실질 GDP예요. 자, 이 실질 GDP의 인플레이션을 합친 값이 명목 GDP입니다. 즉, 앞서서 주식시장은 명목 GDP를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명목 GDP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은 명목 GDP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실질 GDP도 같이
증감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큰 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1999년 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명목 GDP의 추이를 한번 제가 쭉 작도를 해봤어요. 이 빨간색 선을 보아주시고요. 명목 GDP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추이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1999년 말을 이제 100포인트로 잡고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했더니 이게 99년이 사실 이제 IT 버블에서 가장 주식시장이 버블 했었던 때 아닙니까? 자, 그 이후에 시장이 요 명목 GDP에서 멀어졌다, 좁혀졌다, 멀어졌다, 좁혀졌다. 이러지만 결국은 이 명목 GDP를 결국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최근에 해장국을 하나 먹고, 뼈해장국을 먹고요. 먹고, 얼마예요? 8,000원이겠지? 했는데 9,000원입니다. 해서, 야, 이거 당혹스러운데? 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제가 경험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요거 한편으로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의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에요. 다만, 뒤늦게 올라왔네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5년 또는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요 관련해가지고 이게 5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5년 뒤면 저도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질 텐데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저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저게 계속 고민하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으시죠? 요 관련된 이야기는 차후에 증시토크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제가 이번에 103차 정기 세미나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황 방송으로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신청은 필요 없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은 정기 세미나 공지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봐주시면 그 이제 조회수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그 숫자에 따라서 몇 분 정도 오시겠구나. 그것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 항상 성공투자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